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닭의 산란율과 돼지의 수정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축산 농민들이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수돗물 사용량이 늘면서 최대 공급량의 9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수돗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국제대가 정의사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전 학장의 교비 횡령 사건 이후 16년 동안 파행을 빚던 학교 운영이 정상화될지 주목됩니다.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가 비리로 얼룩진 애월읍 어음 풍력발전사업 허가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제주도는 청문 이후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로 도시뿐 아니라 농촌에서도 비상입니다. 닭은 사료를 제대로 먹지 못해 발육이 안 되고 돼지는 수정률이 크게 떨어져 농민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축사에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보지만 뼈약볕에 달궈진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더위에 지친 닭들은 목을 길게 내밀고 숨을 헐떡거립니다. 폭염주의보와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이 농장에서는 양계장 안에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빼내주는 이 팬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부 온도는 축사 적정 온도인 26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찜통더위에 폐사율은 일주일 새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사료도 제대로 안 먹다 보니 산란율도 7% 떨어진 상황입니다. 폭염이 이렇게 앞으로도 쭉 이어진다면 지금 상황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지만 이 폐사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악화될까 봐 걱정이 상당히 심합니다. 특히 양돈 농가는 18년 만에 돼지열병이 발생해 2중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출하지연으로 사육두수가 늘어나 더위에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수정률이 70%까지 떨어졌지만 수의사 출입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작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파종을 앞둔 양배추와 비트 묘종이 고온에 말라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묘종에 물을 뿌려도 그때뿐 하루 종일 지켜야 합니다. 이 고온 때는 아무래도 이제 수분 공급을 적절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든 편이에요. 어디 멀리 가지도 이동도 못하고 뭐 밭에 가서 관리 같은 거나 하다 보면 제대로 이제 맞추지 못하고 중간에 왔다 갔다 그런 실정이에요. 애지중지하는 가축과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농민들은 자기 몸 돌볼 틈 없이 불볕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어느 때보다 물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입니다. 폭염이 찾아온 올해는 벌써 수돗물 사용량이 최대 공급량의 90%를 넘었는데요. 일부 지역에선 수돗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창 손님 맞이에 분주한 식당. 음식을 준비하려 물을 틀어보지만 물이 시원스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위층 펜션도 사정은 마찬가지. 샤워기 수압이 약해 무더위에 지친 투숙객들이 샤워도 제대로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쪽에서 틀고 또 한쪽에서 틀면 수압이 낮아갖고 불편하다고 항의를 많이 해요. 일반 주민들도 물 때문에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밭에 갔다가 가져오면 막 이 땀에 몸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후다닥하게 이렇게 착 쏟아지는 게 좋지. 그러니까 쨍쨍 하면은 이게 아우 씻지도 못하고 개운하지도 않고 좀 그런 게 많이 불편합니다. 중산간 지역인 애월읍 고성리와 상가, 광령 일대에도 상수도 수압이 떨어져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하루 수돗물 사용량은 43만 5천 톤. 지난해에 비해 15,000톤 늘어 최대 수돗물 공급량 47만 6천 톤의 9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데다 주택과 관광시설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저녁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한꺼번에 물을 쓰다 보니까 그 한정된 수돗물이 관경에서 나오는 수돗물이 적기 때문에 그 저지대는 괜찮지만 그 같은 동일 지역에서도 이제 고지대 쪽에서는 그 수압이 약해가지고 수자원본부는 상수관을 확장하고 취소원을 추가 확보한다고 하지만 당장 다음 달이면 물 사용량이 45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물 부족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산간과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구자읍 33.8도, 제주시 31.8도, 서귀포 31.1도로 어제와 비슷했고 불쾌지수와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를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밤 제주시 최저 기온이 27도를 기록하는 등 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제주 산간과 남부 일부 지역에 내일까지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다음 달 초까지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비리로 얼룩진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가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사업 허가 취소에 반발하면서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입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음풍력발전단지는 제주에코에너지가 사업비 950억 원을 들여 애월읍 어음리 36만 제곱미터 부지에 풍력발전기 8기, 20메가와트 규모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통해 심의위원 명단을 넘겨받고 마을 주민에게 5천만 원을 건넨 혐의가 포착됐고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1심 판결로 사업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됐다며 풍력발전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사업자 측은 인허가 과정에서 무리를 빚은 것은 인정하지만 적법하게 요건을 갖추고 사업 허가를 받은 만큼 허가를 취소하는 건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저희는 결단코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 허가를 받는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해도 허가 취소 안 된다더라 하면 이게 선례가 될 수도 있고 그럼 부정을 용인해줘야 되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 취소가 마땅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심의위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려 2시간 넘게 격론을 벌인 뒤 사업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문 절차를 거치면서 전반적인 그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문을 하고 사실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허가 취소 여부를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에 청문을 거쳐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어서 비리 문제로 허가가 취소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부당하다며 법정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민군 복합항 크루즈부두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군 의원은 최근 국방부로부터 민군 복합항의 민군 공동구역과 크루즈부두, 터미널을 포함한 크루즈구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의 협의 과정과 합참 국방부 심의위원회에서도 크루즈부두의 군사보호구역 지정은 철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은 크루즈부두 해상수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시이사로 운영되던 제주국제대가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교비 횡령으로 시작된 16년간의 내홍을 끝으로 제도약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학장의 교비 횡령 사건이 터진 이후 파행 운영돼 온 동원교육학원. 교육부는 2010년 동원학원 소속의 산업정보대와 탐나대를 경영부실학교로 지정하고 탐나대 매각 등 25개 구조조정 이행 과제를 조건으로 두 대학을 통합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임원 간의 분쟁이 일면서 2013년부터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제주국제대가 제주도의 탐나대 부지를 매각하고 대금을 교비로 전입하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정상화 추진이 가능하다고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이사 추천권을 관할청인 제주도와 종전이사에게 각각 3명씩, 학교 내 구성원에게 2명을 주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국제대학 정상화를 위해서 420억 원이라는 이제 거금을 마련해서 탐나대 부지 매각 그리고 이제 공청회라든가 이견 이제 수렴 이런 것들을 인정해서 제주도는 정이사 8명 중 6명을 선임해 취임을 승인하고 나머지 2명은 다음 달 선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전 이사진 측근이 정이사로 일부 선임돼 내홍의 불씨가 남아있어 제주국제대 완전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 비용을 불법 지출한 혐의로 제주시 을선거구에 출마했던 예비 후보자와 선거 사무장을 제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는 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미신고된 계좌 등을 통해 선거 비용 3,200여만 원을 지출한 뒤 회계 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조직 개편과 하반기 정기 인사에 따라 중요 정책이나 현안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공직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오전 열린 도정시책 공유 간부회의에서 인사 이후 실국별 워크숍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어음 1교차 부근에서 25톤 트럭이 길옆 안내 표지판을 들이받은 뒤 화재가 나 차량 앞부분을 태우고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운전자인 54살 김모 씨 등 2명은 사고 직후 탈출해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일대 차량이 2시간 넘게 정체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트럭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와 이육은 도자원봉사협의회장 등 도내 43개 기관 단체장이 참여하는 제주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지역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추진 전략과 폭염 대비 종합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교통질서 확립과 4대 사회악 예방 등 72개 과제 실천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자는 내용의 상호 협력 결의서를 채택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